미국도 이제 혼자 힘으로는 힘들다는 것을 느꼈고 믿을 만한 국가를 키워 같이 팀을 이루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배신하지 않고 헛돈 쓰지 않게 할 합당한 국가는 한국이라는 거지. 네티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이유를 한번 봅시다. 최근 국제사회가 혼란의 연속으로 치닫으며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지고 있습니다. 자신들끼리 합치고 모이는 학종 연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 와중에 미국과 영국은 한국의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전략 무기를 협의하고 있다는데요. 그들이 왜 현재 시점에서 엄청난 전략 물자를 한국에 도입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우선 지난 수년간 미중 갈등을 시작으로 이제는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서서히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제1강 시대에서 마치 전국 시대와 같은 양상으로 진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최근 수년간 이러한 틈을 타서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을 본격 견제했습니다. 미국의 각종 싱크탱크에서 조차 미국인들의 세금이 이제는 미국만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기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 대비해둔 전략이 있다는데요. 또한 영국까지 그러한 흐름에 한국을 편승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케이스를 보면 매우 놀라운데요. 최근 VOA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한국에 2억 5천만 달러의 전략 무기를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미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10년간 7조 3천억 원의 미국 무기를 수입했으니 연평균 7천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세계 4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판매한 무기의 리스트가 예전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나 밀리터리에 관심 많은 누리꾼들은 공통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이 물건은 엄청나게 팔고 있지만 한국에는 정작 중요한 기술을 전수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한 것이 미국의 군수 사업은 미국의 경제를 떠받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이며 이들 업체는 미국 의회를 로비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쉽게 자신들의 기술을 이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갑질하는 자세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 등은 미국에 과도한 지불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미국은 록히드 마틴사를 통해서 일본의 전투기 개발 기술을 제대로 이전해 주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돈만 뜯기고 기술은 못 받은 대표적 사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이 한국에 판매한 무기 승인 리스트를 보면 그 생각이 현격하게 달라진다는데요. 그리고 이 무기를 판매하면서 미국 국무부가 어떤 말을 한국에 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미 국무부는 자신들이 이번에 이런 결정을 한국에 왜 했는지 말했는데 꽤나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우선 합동 직격탄용 유도장치 KN-256 557과 DSU-4 12B 레이저 정밀유도 장치와 관련 부품 등이 전격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품 판매를 판매 승인했다는 것은 한 가지 충격적 이기가 되는데요. 미국이 완전체가 아니라 부품을 판매 승인하면서 한국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X를 개발할 때 미국은 결코 레이더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백심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한국이 개발 시 미국의 극심한 손해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국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 자체적인 이사 레이더를 개발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미국이 애초에 부품을 팔고 기술을 이전했다면 한국이 고생하는 기간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야.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일을 이제 미국이 승인했다는 것은 미국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실제 이번 2억 5천 달러의 정밀 유도 부품을 팔면서 미국은 한국의 기술 지원도 약속한 상황입니다. 결정적으로 미국 국무부도 이례적으로 한국의 무기의 핵심인 정밀 유도 부품을 팔게 된 상황에 대해 멘트를 했는데요. 미 국무부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정치 안정과 평화와 미국의 안보를 위한 판매 제안이었다라고 했으며 이번 판매 승인을 통해서 한반도의 무기 비축을 늘리고 한국의 위협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도 크게 놀랄만한 발언으로 이를 통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 조건을 충족시킬 것이라며 사실상 이번 무기 판매 승인 이후 논란이 되온 전자권조차 한국에 넘겨줄 가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미국이 판단했을 때 이 정도의 무기 기술을 한국에 준다면 전시권을 넘겨주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미국의 이번 승인이 엄청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가장 당황하는 대상 중 하나는 특히나 일본입니다. 일본은 일단 미국이 전자권을 한국에 넘겨주길 절대 바라지 않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전작권을 실행해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주둔하게 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 변화는 일본에서 이제 한미 관계가 예전과 판이하게 달라졌다고 느끼는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자체적으로 정밀 유도 부품 제조가 발달하고 이를 한국과의 군사적인 차별 요소로 여기면서 자신들은 군사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데 한국보다는 확실히 우위라고 주장해왔지만 앞으로 점점 따라잡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조차 놀라게 되는 한국의 전혀 색다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 영국이 이뤄내는 3개국의 조합 가운데 한국에 드디어 핵잠 관련 결정이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핵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고농축 우라늄 사용에 대한 협의를 미국과 마무리해야 합니다. 미국은 2019년 관련 협의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절대 허락해 줄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였습니다. 자신들은 90%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잠을 가동하면서도 한국은 20% 이하 우라늄만 비군사 목적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미국이 한국의 전작권을 넘겨주고 한국을 동북아의 린치핀으로 만들며 또한 바이든 정부가 한국을 이제 미국의 경제, 군사 분야 등 전 분야에서 대우해주는 태도 자체가 급격하게 달라졌고 미사일 지침 전부 해제, 한미 우주동맹 결성, 아르테미스 달 탐사, 한국 영입 등의 행보를 보이면서 말 그대로 한국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분위기가 나오며 이번 핵잠도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합니다. 이미 미국 내부적으로는 이제는 동북아에서 한국의 핵잠을 갖는 것이 미국의 이득으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대한민국 핵잠이 일선에서는 예상보다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정황이 나옵니다. 핵잠은 해군의 스펙을 훨씬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에서 조자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중국의 핵잠은 영국 엘리자베스 항모에 발각될 정도로 아직 그 잠한 기술이 의심을 받고 있으며 일본은 항시 독도를 노리고 있으며 해군력에서는 한국을 자신들이 압도한다고 자신하는 상황이지만 핵잠이 도입되어 동해에 한국이 자망을 하게 한다면 지금까지와는 상당히 다른 국면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물론 일본, 중국까지 더욱더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스펙을 갖추는 것이죠. 여기에 영국은 한국과 한국형 경항모 사업 건조를 위한 파트너십을 전격 체결했습니다. 영국의 최신의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함 개발에 직접 참여한 밥콕은 최신 함정의 설계와 건조 기술을 비롯해 종합 군수 지원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방위산업 기업입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은 최근 부산 밥콕 코리아 한국지사에서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은 밥콕의 다양한 방산 노하우를 통해 자사의 조선 분야에 적극 결합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영국은 미국의 의지를 파악하고 앞으로 한국의 군수사업 시장에 적극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가려웠던 핵잠을 비롯해 항모사업이 순조롭게 확대되어가는 국면인데요. 특히 한국의 핵잠 사업은 매우 오랜 기간 한국의 영원이 담긴 것으로 개발이 더욱 간절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비밀리에 추진됐다가 무산된 우리 핵잠 수함 사업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추진했고 작년 7월에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말했고 이후 국방부가 2021년부터 2025년 국방중기계획에서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개하면서 핵잠수함 개발이 공식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장보고와의 배지 배치하의 사업의 일환인 4,001급 잠수함의 디젤 엔진이 아닌 원자력 엔진이 탑재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도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에 핵잠을 맞설 수 있는 것은 핵잠밖에 없으므로 미국의 이익과도 맞아떨어진다는 의견입니다. 해군 출신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 포럼 코데프 대외협력국장도 기본 설계가 끝난 북한도 성터부터 4년 내에 핵잠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도 좌고우면 할 것 없이 핵잠수함 도입을 바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결정만이 관련 사안에서 남은 셈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대열에서 국방력을 특히 강화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미국의 달라진 대우와 국격이 높아지면서 대한민국 국방력이 업그레이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미국의 원칙이 첨단 부품은 부품 단위로 판매하지 않음. 부품을 보지도 못하게 밀봉하고 수리할 때는 완제품을 미국으로 보내거나 미국 기술자가 직접 와서 수리한. 이번에 부품을 판매한 건 부품을 해체해서 뜯어보고 응용하고 개량해도 괜찮다고 승인한 거임. 이건 한국의 첨단 기술력을 인정하고 향후 첨단 무기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임.
중국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와중 태평양 제해권 확보를 더욱 강화하려면 동아시아 국가 하나를 강화시켜야 하는데 과거와는 달리 일본보다 한국이 더욱 쓸모있고 자주 국방이 강한 상태니 이리 크게 지원해서 미국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며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하는. 내 생각에는 기술 이전을 안 해주면 어차피 한국이 만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한 푼도 못 받느니 부품 판매와 기술 이전이라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한다. 전작권은 진짜 중요한 것 같다. 일본은 호시탐탐 한국 진출을 노리고 있고 일본인들은 아직까지도 한국인들을 식민지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 여러 유튜브에서 일본인들 댓글로 알 수 있는데 일본의 침략을 막으려면 전작권을 되찾는 건 중요한 것 같다. 일본이 도와준 꼴이 되었고 결국 자주국방이라는 우리 국민의 염원이 귀한 결실에 한 걸음 나아갔네요. 그리고 힘이 더욱 강해질수록 국제적인 협력, 책임과 의무가 따를 겁니다. 솔직히 필요하면 개발에 버리니 기술 이전 안 하는 것도 의미가 퇴색됐고 한국 실력이나 경제력 무시 못하는 단계고 미국의 한국 공장들 세우면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나라 전쟁 나면 지들도 타격이 크니까 때가 된 거지. 지금처럼 미국이 자기 편이 되어줄 강력한 동맹국이 있기를 바란 때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 기대에 호응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걸 얻어내야 한다. 전작권, 핵심 무기 기술 전수, 핵무기, 핵심 무기를 이젠 팔면서 우리나라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소리인 듯하다. 아프간을 보듯 자국이 직접 나서 국익에 손실을 입으면서까지 개입하지 않겠다는 소리고 우리로선 자주국방에 큰 도움이 되고 국방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어 쉽사리 넘보지 못하는 강대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틀을 만드는 거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인 거고